일단 이 중동 화약고가 일촉즉발의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주말간에 상당히 지난주부터 거의 이 이스라엘에서 워낙 많은 그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도 암살했고 헤즈볼라의 고위 지도자도 암살하고 약간 어쨌든 뭐 좀 이런 거에 평화롭게 지내면 좋겠지만 각자 사정이 있죠. 그래서 하마스랑 헤즈볼라 고위 지도자 암살 보복을 이 단체에서 맹세하고 있다. 그래서 뭐 미국 정부에 따르면은 이르면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제 오늘 이스라엘에 해가 뜨면은 뭐 앞으로 24시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란에 이스라엘 공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에 이미 해가 떠 있죠. 거의 한 시간이 한 점심때 오후 그 정도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뭐 가자 지구하고 1대1 뭐 전투, 사실 전투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뭐 밀어버리는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란이랑 헤즈볼라가 동시에 공격해 올지 아니면 게릴라전으로 각자 쳐들어올지 그거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나오고 있고, 미국 국방부에서는 조금 지정학적 긴장이 올라가니까 군함이랑 전투기 더 많이 현재 중동에 배치시키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간에 이렇게 뭐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이스라엘 아이언돔 또 가동할 정도로 레바논 헤즈볼라에서 미사일을 엄청나게 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이제 대놓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24시간 내에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G7 국가들에 다 통보를 했고, 사실상 우리가 이제 네타냐후 총리하고 좀 회담을 해봤는데 사실상 네타냐후 총리 정말 전쟁광이 돼버렸습니다. 이 회담으로 뭐 좀 이거를 이스라엘에 그걸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공습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확전을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이 말이 안 통한다. 네타냐후 총리랑. 그러다 보니 오늘 조금 전쟁이 안 나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늘 아시아 시장을 강타하고 또 미국의 재채기가 있었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뭐 블랙웰 이제 지연 이슈 나오고 애플 절반 매도 소식 나오다 보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그 아시아 시장은 이제 일본 증시였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금리 인상까지 단행했다 보니까 뭐 여러 그 통화 정책이랑 다 맞물려서 니케이 225가 7월 11일이었는데 2주 거의 2주 만에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는 가장 빠르게 베어 마켓에 공식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조정장은 고점 대비 10% 이상에서 20% 미만 그 정도 거래될 때가 조정장이고 20% 이상 하락하면은 이제 베어마켓에 진입하는 건데, 올해 니케이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12.4%로 사상 최대 하락폭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과거에 3주 동안 20% 이상 하락해서 베어마켓 들어간 사례는 그 90년에 일본 버블 붕괴랑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13년에 뭐 아베노믹스에 대해 좀 의구심이 생길 때 막 하락했고 20년 팬데믹 이렇게 4번 있었다는데, 뭐 지금이 그와 견주는 역사적 사건인 건지 어쨌든 니케이는 완전히 좀 많이 망가졌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요인들로 결국 엔화 급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뭐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리가 뭐 금리 현재 0.25%인데 0.5%도 더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발언 뭐 서슴없이 하고 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올라가고, 또 사실상 일본 투자 붐에 불을 붙인 거는 워런 버핏 동이죠. 근데 버핏동의 가장 최대 포지션인 애플을 절반이나 매도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럼 5대 상사도 뭐 영원히 보유하겠다 했지만 매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뭐 하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다 반도체 장비, 뭐 반도체 제조 관련해서 뭐 다 동북아, 한국, 일본, 대만 그 국가들에 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핵심 기업들 위주로 다 급락세, 오늘 하한가가 아주 즐비했습니다. 저도 하한가를 맞았고요. 그래서 뭐 일본 증시 관련해서 UBS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던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게 일본에만 국한된 이야기면 좋겠습니다. 뭐 한국이나 그런데 또 이게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는 거면은 뭐 새로 매수하러 구조대가 안 온다 그런 거니까 좀 안 좋은 건데, 뭐 결국 이제 가장 큰 하락 요인은 엔화 약세다. 아니 가장 컸던 상승 동력은 엔화 약세인데 이 엔화 약세가 이제 엔화 강세로 급격하게 전환되다 보니까 자금이 순식간에 지금 모두 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섰고 이제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금리 차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이 적어지니까 기존에는 일본에서 엔화 0%에 빌려서 미국의 5.25%니까 여기다가 돈 넣으면은 엄청난 수익 벌어왔는데 근데 이게 점점 좁혀지니까 매력이 떨어지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꽤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한국, 대만 결국에 다 뭐 일본 증시랑 비슷한 요인으로 마이너스 8.78%, 코스피 마이너스 8.78%는 처음 봤습니다. 팬데믹 때도 뭐 서킷 브레이커 걸린 적은 있지만 보통 그래도 마이너스 한 5, 6%에서 끝났던 것 같은데 오늘로써 뭐 코스피도 조정장에 공식적으로 진입했고 YTD 마이너스 전환됐다. 그리고 올해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 보였던 대만 가권 지수도 마이너스 8.35% 오늘 하락하면서 그리고 조정장에 진입했다 소식 나오는데 대만에 워낙 다 엔비디아 밸류 체인들이 다 대만에 있다 보니까 오늘 엔비디아 소식 때문에 대만 가권 지수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 뭐 엔비디아랑 애플 소식도 있었지만 오늘 어쨌든 또 3대 축 중 하나죠. 3대 축 하면은 애플, 엔비디아, 지정학적 이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지정학적 이벤트하고 S&P 500 통계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1941년부터 통계 자료에 잡히고 있는데 1941년 여기 진주만 공습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그리고 헝가리 수에즈운하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 뭐 되게 많은 여러 전쟁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정말 많은 이런 지정학적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정학적 이벤트가 뭐 오늘 만약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 발발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 그날 주가 얼마나 빠졌냐 보니까 마이너스 1.1%, 일일 하락폭 평균은 마이너스 1.1%였고 최대 하락폭 평균,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그게 증시의 바닥까지 가는데 좀 얼마나 빠졌나 보니까 마이너스 4.7%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하락하고 더 얼마나 하락할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 하락폭 평균은 마이너스 4.7%라 나오고 이 지정학적 이벤트로 인해 증시가 바닥을 치는 데까지 걸린 시간들 평균 19.4일 기록했다 나오고 있고 하락했다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그러니까 원점까지 수익률을 뭐 0에서 하락했다가 다시 0까지 끌어올리는데 42.3일 걸렸다고 하니까 만약에 오늘 전쟁 뭐 발발하게 되면은 42.3일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데이터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 아이고야 제가 코가 갑자기 간지러워가지고 이 지정학적 위기가 정말 이렇게 항상 전 세계적으로 많았는데 근데 이 리즌 투셀 정말 미국 증시엔 아주 유명한 자료죠. 이 리즌 투셀 하면은 팔아야 할 이유,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 팔아야 할 이유가 정말 차고도 넘쳤는데 뭐 이렇게 1940년 진주만 공습, 뭐 이제 그 6.25 전쟁, 뭐 쿠바 미사일 위기, 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뭐 정말 많은 지정학적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항상 결국 이 시장의 검정색 선이 의미하는 게 S&P 500은 이렇게 우상향을 해왔다 이런 데이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 지정학적 위기가 있고 또 오늘도 뭐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걸 뚫고 올라온 게 미국 증시다. 그렇게 한번 좀 마음을 달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또 이 하락폭을 좀 더 키워가고 있는데 S&P 500의 연간 하락폭 평균 14.2% 맥시멈 드로우다운 보였다. 그러니까 강세장 속에서도 항상 주가 조정은 매년 발생했었고 연평균 14.2% 기록했으니까 올해는 현재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해서 한 마이너스 한 7%된 것 같은데 마이너스 5에서 7% 정도 기록 중이고 이게 연평균 14.2%였으니까 아직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뭐 그 역사적 통계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강세장 속에서도 있었던 일들이고 강세장이 이 통계상 44년 중에 33년이 강세장이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미국 증시는 항상 결국 황소가 곰을 물리쳤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같은 조금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런 자료를 통해 마음을 달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S&P 500 흐름이 2023년이랑 조금 흡사한 흐름을 결국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생각보다 그 역사적 계절성 패턴 그런 거를 좀 잘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2024년 이 초록색 데이터가 그리고 2023년 작년이랑 뭐 조금 연초엔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7월까지는 비슷한 흐름 보여줬고 7월 들어 조금 하락했는데 뭐 오늘 더 하락하면 8월에 조금 더 하락은 하겠죠. 근데 뭐
작년에도 이 10월에 바닥을 치고 했는데 과연 올해는 언제 바닥을 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이런 데이터 통계를 보았을 때는 미국 증시가 하반기에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이 있는 해,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인데 11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죠. 근데 대선이 있는 해에는 8월은 항상 강했습니다. 노란색으로 색칠된 게 S&P 500 8월 퍼포먼스인데 보통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가 8월이랑 9월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대선이 있는 해만큼은 8월이 강했다. 그런 데이터 나오니까 뭐 오늘 8월 들어서 솔직히 현재 오늘 하락하면 3거래일 연속 급락인데 8월 들어서 뭐 일단 3거래일 하락하는 건 맞지만 역사적 통계는 대선이 있는 해 8월 강했다 이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뭐 통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를 조금 위안 삼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뭐 결국 시장 오늘 이제 그러면 팔고 떠나자 그런 이야기도 많고 주식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 팔고 다시 기회를 봐서 들어오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지만 이 마켓 타이밍 전략 솔직히 일반인들은 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진짜 하루 종일 컴퓨터 쳐다보고 이제 트레이더 거기다 재능까지 있으면은 타이밍 더 마켓 당연히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그렇게 하면은 뭐 아주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 저희 일반 그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수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역사적으로는 보여줍니다. JP모건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 자료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 동안 10,000달러, 2003년에 이제 투자해서 예치해 놓은 결과 S&P 500에 그냥 매수하고 까먹었다. 20년 동안 매수한 거를 까먹고 가만히 냅둔 사람은 연평균 9.8%의 수익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나는 마켓 타이밍 전략을 하겠다고 뭐 시장이 하락할 때 이제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시장이 좋아지면 들어오겠다 했지만 그 최고의 10일 생각보다 시장은 반등할 때도 화끈하게 반등합니다. 빠질 때도 화끈하게 빠지지만 이 최고의 10일을 놓친 경우에는 연평균 5.6%, 뭐 최고의 20일 놓치면 연평균 2.9%, 그 최고의 40일 20년 동안 놓쳤으면 연평균 오히려 마이너스 기록했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최악의 10일 이런 거 피하면 수익률 더 좋아지겠죠.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매수하고 까먹자. 이게 통계적으로는 가장 좋은 성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S&P 500 현재 프리마켓의 스파이 ETF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하고 있고 하락세 더 키우고 있는데 역사적 그 통계상으로는 지정학적 이벤트가 발생한 당일 평균 마이너스 1.1% 하락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스라엘 이란 그 지정학적 이벤트 발생 가능성 외에도 뭔가 애플 이슈, 엔비디아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더 거센데 그래도 한번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는 조금 멈춰 보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통계에서는 어쨌든 대선이 있는 해 8월에 S&P 500이 강했다라고 뭐 통계가 일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말로 갈수록 좋아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소식인데 버크셔 해서웨이 주말에 이 소식 나오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토요일 날 항상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토요일 밤에 나와서 저도 그때 봤는데 애플 지분 50% 매도했다고 합니다. 2분기에만 애플 지분 50% 매도해서 뭐 1분기에 이미 13% 매도하면서 사실상 1분기 13% 매도했던 것도 상당 규모였죠. 기존에 애플 매도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애플을 좀 팔기 시작하겠구나. 시장에선 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절반이나 팔 줄은 다들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애플 매도 이유에 대해서 뭐 버크셔에서의 지난 5월 달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 동은 이게 그 연방정부 법인 세율 인상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다 세금 절감 조치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을 조금 매도한 거고 장기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한테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애플 50%씩 매도하는 거는 세금 절감 그 이상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난 5월 주주총회 당시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애플이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는 계속 보유할 것이고 내 후대에도 계속 보유할 거다 이야기했지만 근데 일단 꽤 많이 팔았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포트폴리오 너무 애플 비중이 커져서 재조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버핏 동께서 직접 뭔가 내년 주주총회에서 이거에 대해 좀 말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애플만 파는 게 아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12거래일 연속 팔고 있다 그런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또 핵심 중 하나는 애플 절반 매도한 거 외에도 2분기에 버크셔 해서웨이 자사주 매입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45밀리언 달러, 3억 4,500만 달러 기록했는데
이전 1분기 대비 10분의 1도 자사주 매입을 안 했다. 그러니까 버피동은 자사주 매입 정책을 2018년경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자사주 매입 정책을 재검토해서 이게 시장이 너무 올라가고 현금만 많아지니까 할 게 없으니까 자사주 매입 그럼 좀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때 전제 조건이 합리적 가격이고 좀 시장 대비 저평가되면은 이렇게 자사주 매입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2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지난 1분기 대비 10분의 1도 안 했다라는 거는 버피동이 생각하기에 버크셔 해서웨이도 자기 생각엔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 많이 팔고 자사주 매입도 덜하고 뭐 단기채 수익도 많이 나고 배당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2분기 보유 현금이 1분기 대비해서 이 1,0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에 1,800억 달러였는데 이번 분기에 2,770억 달러로 현금이 급증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애플이 매도했던 내용은 여기 버크셔 해서웨이 분기 보고서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 12월 말에는 1억, 이게 헷갈립니다, 항상. 1억 7,400만 달러 갖고 있었는데 174.3빌리언. 근데 이번 6월 말에 84.2빌리언 달러로 거의 평가 가치가 애플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도 이제 이 평가 지분은 절반도 안 되니까 주식을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애플을 왜 팔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주말간에 좀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책 읽으면서 찾아봤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항상 연례 주주서한을 공개하고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제 투자 관련한 이야기들을 항상 서슴없이 이제 솔직하게 다 밝히죠. 근데 1987년 연례 주주서한에 나온 자료를 오늘 좀 봤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동이 직접 쓴 대목입니다. 물론 때로는 시장이 기업을 내재 가치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보유 주식을 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보다 현재 시장이 애플에 대해 시장에서 좀 내재 가치보다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됐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더 저평가되었거나 더 잘 이해하는 투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면 공정하게 평가되었거나 저평가된 증권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애플이 뭐 공정 가치로 평가받고 있거나 저평가돼 있더라도 현재 더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 밑에 또 대목에 나오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 자기 자본 이익률이 만족스럽고 경영진이 유능하고 정직하며 주가가 과대평가되지 않는 한 어느 증권이라도 기꺼이 무기한 보유할 것입니다라고 이미 1987년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철학을 써놓았고요. 근데 여기서 애플의 자기 자본 이익률 ROE는 사실상 뭐 150%가 넘는 거의 웬만한 미국 기업들 중에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의 ROE 기록 중에 있고 경영진도 유능하고 정직하죠. 항상 버크셔에서의 뭐 주주총회에서 팀 쿡은 최고의 경영자다라고 항상 극찬을 했는데 그러면 이 세 번째 주가가 과대평가가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버크셔에서의 워런 버핏은 이 주가가 과대평가됐다고 판단한 건지 어쨌든 이 과거 이렇게 세 가지 여기서 약간 굳이 꼽으면 주가가 과대평가돼서 팔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애플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을 처음 매수했을 당시 2016년 1분기 지나고 13F 파일에서 공개된 거니까 2016년 한 5월 중순경에 애플 투자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그 뒤로 애플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 늘려갔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분명히 애플을 처음 매수할 당시만 해도 PER은 10.5배였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PER이 뭐 잭스에선 34배로 나오고 뭐 이제 핀비즈에선 33배, 뭐 포워드 PER 29배, 30배 나오고 있는데 거의 PER이 3배 가까이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버피동이 봤을 때는 분명히 애플이 자기가 처음 투자할 때는 가치주가 맞았는데 어쨌든 버크셔 해서웨이는 가치 투자자의 대명사 아닙니까? 워런 버핏은. 그래서 가치주로 접근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솔직히 애플이 이게 가치주라기에는 가치주의 밸류에이션 이상을 평가받고 있고 그렇다고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성장주 수준의 그런 성장은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자의 그냥 이 투자 철학을 그냥 지켰을 뿐이다. 투자 원칙을 따랐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피동은 이번 2024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도 언급한 게 있는데 We only swing at pitches we like.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좋아하는 그 공이 왔을 때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피치에서 우리가 좋아할 때만 스윙을 치겠다. 항상 과거부터 주주 서한에도 많이 썼던 겁니다. 이 주식 투자는 스트라이크 게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삼진 아웃이란 게 없기 때문에
공이 계속 던져져도 미스터 마켓이 계속 공을 던지는 거죠. 이 가격에 살래? 저 가격에 살래? 계속 던지는데 자기가 판단했을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 그때 스윙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애플을 팔고 뭐 애플 절반 판 거죠. 절반 팔고 현금이 아주 역대 최대로 또 쌓였는데 그러면 이제 현명한 투자자라면 가치 투자자인 워런 버핏 은 다음에 어디에 스윙을 휘두를까? 그거에 대해 고민하는 게 뭐 현재 시장이 하락한다고 이제 뭐 패닉에 빠지고 그러다기보다는 버핏이라면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까? 그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조금 하락장을 지나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뭐 시장이 결국 헐값이 되면은 항상 크게 스윙을 휘둘렀던 분이니까 좀 어떤 데 투자할까? 그런 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TSMC에 투자했던 이력이 있어서 뭐 인텔 그런 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인텔 많이 하락하니까 근데 거기는 경영진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 투자할 것 같진 않고요. 어디 투자할지는 저도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애플 뭐 프리마켓에 현재 마이너스 7% 이상 하락하고 있고 하락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데 결국 애플의 절반이나 매도한 이유는 가치 투자자인 워런 버핏. 근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 가치에서 좀 벗어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에 마이너스 7% 이상 하락하고 있네요. 그다음 뭐 버크셔 해서웨이도 마이너스 4.45%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결국 자사주 매입을 지난 분기 대비 10분의 1 정도밖에 덜 했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확연하게 줄였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결국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매력적일 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 회사 주가도 현재 공정 가치에서 벗어났다, 고평가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45% 프리마켓에 하락하는 모습이고요.